또 다른 케이스를 또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남성분이신데요. 딱 봐도 눈썹이 되게 잘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눈썹이 진하고 이분 역시도 굉장히 좀 훈남이세요. 그리고 눈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반듯한 눈이죠. 쌍꺼풀은 없지만 눈의 좌우의 어떤 균형감도 되게 좋고 눈의 가로폭도 그렇게 좁아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흔한 눈이면서도 눈썹과 눈의 어떤 조화가 굉장히 좋은 구조적인 비대칭이 좀 많이 적은, 그러니까 균형 잡힌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시긴 한데 이분 역시도 그래도 본인의 눈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좀 더 선명한 그런 인상을 원하셨기에 쌍꺼풀로 이제 문의를 하셨던 또 젊은 남성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진찰을 해보면 이 보여지는 피부보다 피부가 살짝은 두꺼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 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되냐면 쌍꺼풀은 눈이 뜰 때 생기는 어떻게 보면 주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접혀야 되는 건데 이 잘 접히려면은 이 탄력이 조금 적은 게 차라리 낫겠죠. 좀 힘이 없는 피부가 잘 접히겠죠. 쉽게 접히겠죠. 근데 탄력이 강하고 피부가 두껍다는 거는 쌍꺼풀 주름이 피부의 접힘 현상이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그 피부 결을 제가 봐서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한 수술을 위해서는 절개법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또 절개법을 함으로써 눈은 좀 더 커질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조화 면에서 세로 쪽으로 이제 커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쌍꺼풀을 하면 가로폭도 조금은 넓히는 게 균형감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앞트임, 정확하게는 앞 위트임이라고도 하죠. 약간 사선 윗방향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나중에 그 앞트임, 위트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콘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앞트임, 절개법, 그 다음에 눈매 교정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썹이 멋지신 이분의 이제 수술 후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같은 분이 맞고요. 이제 수술 후 이제 2개월째 때 이제 모습입니다. 일단 원하시는 어떤 선명하고 좀 더 뚜렷한 인상이 연출되어서 뭐 저나 수술 받으신 분 모두 좀 만족한 결과를 얻었고요. 쌍꺼풀 선도 절대로 이렇게 높지 않고 얇은 속쌍꺼풀로 느끼해 보임 없이 눈이 좀 더 선명하고 좀 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 봅니다. 특히 이분의 수술 선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신의 한 수는 이제 앞 트임, 앞 위트임을 함으로써 수술 전보다 가로폭이 조금 더 넓어서 좀 시원한 느낌까지 주었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수술 전 모습을 한번 보시면 뭔가 이제 반듯하고 잘생긴 눈이시긴 한데 눈이 사실 시원한 느낌은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 수술 후에는 또렷하면서도 가로폭이 시원하게 확장돼서 조금 더 또렷한 힘 있는 좀 남성미까지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앞트임 흉터가 다소 좀 저명이 보이는데요. 이런 앞트임 흉터는 최종적인 부분은 거의 1년까지 호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분이나 피지 분비가 왕성하신 분들은 1개월 혹은 3개월까지도 다소 많이 붉어졌다가 좋아지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남자 눈 성형, 특히 이제 젊은 남자분들의 쌍꺼풀 성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남성분들이,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쌍꺼풀 수술 후 만족도나 성공률이 가장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를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고 그 생각해 본 바를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제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여성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젊은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음을 제가 많이 느꼈다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절친, 친한 사람 중에 성형을 한 사람 비율이 여자분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적어요. 쌍꺼풀 수술 하나만 봐도 남자분들이 하시는 비중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은 이미 성형외과 오시기 전에 주변 친구들이 이미 성형 한 번이라도 받으면 다 전문가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듣고 오시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정보들이 다 맞는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혼란스러운, 때로는 틀린 정보까지 탑재돼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젊은 남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 적어요. 주변에서 예를 들어 절개법을 하면 망한다더라, 이런 잘못된 편견, 이런 얘기는 듣고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순수하게 성형외과 의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전문가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경향이 솔직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조금 약하시기 때문에 그 눈에 가장 적합한 눈을 제가 권해드렸을 때 그거를 흔쾌히 수용하시는 경향도 되게 높다는 거예요. 쌍꺼풀의 디자인이나 쌍꺼풀의 수술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성공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본질적인 것인데요. 남자분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 얇은 쌍꺼풀 아니면 다 속쌍꺼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는 쌍꺼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다소 화려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높아질수록 수술 실패로 갈 확률도 조금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쌍꺼풀이 높아질수록 더 강한 고정도 필요하고요. 쌍꺼풀에 눈을 들어 올림에 있어서, 눈뜸에 있어서도 강한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얇은 쌍꺼풀이나 속쌍꺼풀은 그거와는 반대로 눈뜸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담이 없고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에 있어서도 좀 더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붓기조차도 또 좀 더 빨리 빠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조금 얇은 쌍꺼풀을 선호하는 것 그 자체 때문에도 수술에서의 어떤 실패율, 리스크는 좀 더 낮고 성공률은 훨씬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콘텐츠를 보고 쌍꺼풀 수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작은 눈이라든지 답답해 보이는 인상에 대한 컴플렉스를 좀 개선하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을 가감 없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상의를 좀 주시면은 제가 객관화돼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만족스러운 결과로 갈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어쨌든 젊은 남성분들이 중에 자기 눈매를 개선하고 싶다든지 쌍꺼풀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더욱 발전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홍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